이 OT 자료는 저희가 단톡방에 올려드렸던, 어, 나가셨나? 단톡방에 올려드렸던 OT 자료고요. 다운받아서 보관하셨다가 필요할 때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오리엔테이션 안내드리는 내용은 소파에다가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놓친 부분이 있으면 차후에 다시 또 확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필리핀에 대한 설명은 저희가 그냥 넘어갈게요. 저희가 가는 지역은 필리핀에는 대표적으로 마닐라, 세부, 다바오 같은 큰 도시가 있는데요. 저희는 세부를 갑니다. 그래서 세부에 가서 한 달 동안 진행이 되실 거고요. 필리핀에 대한 개요 중에 특별한 거는 종교가 한 80%에서 90% 정도가 카톨릭, 천주교라는 부분이고요. 언어가 필리핀어와 영어를 공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부에 가면 세부아노라고 해서 세부 자체에 또 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필리핀의 표준어 타갈로그와는 조금 더 다른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은 각 섬나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 좀 언어가 달라서 영어를 공용어로 쓰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필리핀에 어학연수 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화폐 단위는 페소를 쓰고 있고요. 1페소를 약 25원 정도 잡으면 딱 계산하기가 좀 쉬워요. 그래서 보통 택시비가 기본 요금이 1000페소, 아니 40페소 하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25 곱해서 한 1000원 정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페소에 25원이다. 이거는 이제 가서 한두 번 돈 써보면 바로 인식이 될 건데요. 현재는 조금 감이 없겠지만 가서 보면 바로 이해가 될 거고요. 음식은 뭐 일반적으로 먹는 바베큐 음식들이 가장 많고요. 구워 먹는 거. 그리고 닭고기, 돼지고기, 해산물 등 다 골고루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필리핀에서 음식 때문에 크게 불편함을 겪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향신료를 쓰지 않기 때문에 음식에 대한 거부감 특별히 없으실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좀 달고 짠 음식들이 필리핀에 많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차는 한국보다 1시간 느려요. 저희가 지금 5시인데요. 필리핀은 오후 4시입니다. 그다음에 전자제품은 220V 사용하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전자제품 그대로 갖고 가시면 현지에서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날씨는 1년 내내 더워요. 1년 내내 더운데 그중에서도 12월에서 2월이 가장 안 더울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시는 시기가 1년 중에 날씨가 가장 좋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다행이죠. 다행인데 그나마 비가 좀 안 오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작년 겨울 같은 경우는 비가 좀 많이 왔었어요. 매일 비가 오다 보니까 학생들도 좀 스트레스를 받고 기분도 좀 우울해지고 뭐 그랬던 많이 아프기도 하고 그랬는데 올 겨울에는 좀 비가 좀 안 오기를 제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으니까 좀 날씨가 좀 좋았으면 여러분들의 프로그램도 좀 더 기분 좋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음. 이게 지금 필리핀이고요. 혹시 저 마우스 커서 보이나요? 네, 아, 네. 이게 지금 필리핀이고요. 대한민국에서 필리핀까지는 약 4시간 정도 비행기로 걸리고, 여러분들 다 부산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4시간 안에 끊어지고요. 인천에서 탑승하면 약 4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세부까지. 그래서 한 4시간이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필리핀 안에서도 이 중심 지역, 가장 큰 가운데 지역에 세부가 있어요. 이 긴 섬이 세부고요. 그 안에 세부 시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양옆으로 많은 섬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세부가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큰 자연재해나 사건 사고가 없었던 점. 최근 뉴스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곳 민다나오 이쪽에서 6.7인가 지진이 있었다고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 세부까지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그 정도 좀 거리가 있고 자연재해로부터는 안전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사실 이 부분 때문에 학생들한테 가장 오리엔테이션을 꼭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필리핀을 이제 가는데 학생들이 필리핀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필리핀에 가서 한 달 어학연수를 하겠다라고 선택을 하셨는데 이제 장단점을 좀 알고 가야 학생들이 미리 좀 현지에서 닥치는 어려운 점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라든가 좀 실망감이 좀 덜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장점보다는 단점을 많이 집중해서 설명드리는 편인데요. 일단 필리핀 어학연수의 장점을 생각하면 커리큘럼이 좋아요. 저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에서 절대 할 수 없는
1대1 수업을 합니다. 필리핀은.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잘 못하거나 이제 막 배우거나 또는 영어를 배웠지만 자신이 없는 이런 학생들한테 필리핀의 커리큘럼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 한 달이면 정말 뭐 긴 시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본인만 열심히 하면 한 달 안에도 나름대로 성과가 나오는 데가 필리핀이에요. 근데 사실 뭐 미국, 캐나다, 호주에서 한 달 안에 영어 실력이 향상되는 케이스는 거의 어렵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필리핀에서는 그게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에 가서 좀 열심히 공부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수업 외적으로 또 생활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식사나 빨래, 청소까지 다 학원에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정말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필리핀이 되는 거죠. 선생님들이 굉장히 친절하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양권 선생님들 보면 굉장히 또 거부감 느끼고 말하기가 무섭고 그런 두려움이 좀 있는데 필리핀 선생님들한테는 굉장히 또 한국 학생들이 잘 다가가거든요. 여기 그 이유는 선생님들이 너무 친절하게 학생들을 다가오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필리핀뿐만 있는 게 아니라 한국인 분들도 계세요. 관리자들이.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 또는 해결을 할 수 있지만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 한국인 관리자가 또 도와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또 장점이 될 거고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물가는 많이 올랐어요. 실제적으로. 한국도 많이 올랐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물가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좀 부담 없이 좀 생활을 할 수 있는 점, 이것도 필리핀 어학연수의 장점일 거고요. 다양한 액티비티는 뭐 이미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세부 하면 또 관광 도시잖아요. 그래서 세부에서 할 수 있는 액티비티 많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가서 주말에 이용해서 다양한 또 프로그램도 참여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어학연수를 가면 한국 학생도 있지만 외국 학생도 많이 있어요. 물론 뭐 유럽 학생들이나 남미 학생들이 있는 건 아니고요. 외국인 학생들이 베트남, 대만, 일본, 뭐 몽골, 태국, 뭐 요즘에는 러시아까지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와서 필리핀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대1 수업은 당연히 뭐 선생님하고 둘이 하니까 뭐 티는 안 나지만 그룹 수업에 들어가면 외국 학생들하고 섞여서 수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1대4나 1대8 수업에 들어갔을 때 한국 학생들끼리 그룹이 짜져 있는 것보다 일본, 대만 친구들하고 베트남 친구들하고 짜 있는 게 훨씬 수업 분위기가 좋아요. 왜냐면 뭐 학생들도 훨씬 더 거부감 없이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편이고 수업에 참여하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 레벨의 기준은 그룹 수업에 나누는 기준은 레벨 영어 실력이에요. 영어 실력에 따라 그룹 편성이 되는데 어 같은 그룹이라면 또 다양한 국적을 좀 섞어주는 것도 저희 학원에서 또 하는 방침입니다. 가급적이면 한 그룹에 한 국적의 학생들이 많이 몰리지 않게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한국 학생들 비율이 요즘에는 많이 적어요. 옛날에는 뭐 거의 90% 그랬다면 지금 뭐 20-3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룹 수업에 다른 외국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수업에서 만나기 때문에 친해지거든요. 그래서 주말에도 같이 놀고 평일날도 같이 밖에 나가서 맥주도 한잔 하고 또 여행도 같이 가고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친해지더라고요. 짧은 시간에. 그래서 이제 연수가 끝나고 돌아와서도 요즘 뭐 인스타그램 같은 거 하니까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계정으로 서로 소통하면서 나중에 또 만나기도 하고 요즘 학생들의 이 트렌드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필리핀 어학연수가 장점이 있습니다. 보면 정말 좋은 점이 많아요. 필리핀 어학연수가. 이제 하지만 이 단점들이 좀 있어요. 날씨. 1년 내내 덥다고 했죠. 그래서 뭐 1월, 2월은 가장 덜 더운 날씨지만 그래도 덥거든요. 그래서 일교차가 좀 심해요. 그래서 또 실내하고 실외하고 또 기온차가 심하고 밖에는 더운데 실내는 계속 에어컨을 켜서 생활하는 시스템. 그러다 보니까 건강 관리를 잘못하면 많이 아플 수도 있어요. 학생들이. 어, 막 시원한 데 있다가 갑자기 뜨거운 데 가고 갑자기 또 시원한 데 가고 이런 환경 변화 때문에 갑자기 좀 피곤할 수도 있기 때문에 평상시 컨디션 관리도 잘 해야 되는 부분도 단점일 수 있고요. 기숙사나 현지 생활 시설이 한국보다는 많이 열악해요. 그래서 필리핀은 뭐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건물 자체가 많이 또 노후화됐고 그래서 많이 열악한데 저희가 뭐 거기서 계속 살 거 아니고 딱 4주 지내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해하고 좀 받아들여 주시면 좀 더 좋은 연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수업 시간이 많은 점은 뭐 장점이 될 수 있지만 또 어떤 학생들한테는 단점이 또 되더라고요. 왜냐면 하루 수업 시간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주말밖에 없고 평일날 뭐 하기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또 단점으로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음. 그리고 기숙사에 통금 시간이나 외출 외박 제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간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필리핀에 와서 단체 생활을 하게 되고 또 그중에서 여러분들은 대학에서 파견된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고 파견된 학생들이라 훨씬 더 또 일반 학생들보다 우리가 또 심하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출석률도 지켜야 되고. 그래서 뭐 이런 단점들이 있지만 이런 단점들을 다 상쇄할 수 있는 게 필리핀 어원수 장점들이거든요. 그래서 단점 부분들은 너무 단점만 생각하고 지내다 보면 장점을 누리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제가 꼭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필리핀 단점도 있지만 장점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장점을 더 활용을 해라. 그리고 거기에 가서 불만을 가진다고 해서 사실 달라지는 게 없어요. 물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고칠 거는 고치고 뭐 개미 나오면 방역해주고 바퀴벌레 나오면 잡아주고 뭐 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만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좀 더 알찬 연수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사실 이 페이지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어요. OT 자료에서. 여러분들도 좀 그 부분은 좀 미리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치안이나 자연재해 질병은 뭐 지금은 거의 뭐 신경 안 써도 될 만큼 안정화된 지역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 하지 않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동계방학 일정은 1차, 2차로 나눠지는데 우리 동아대학교 학생들은 1차에 참여하게 되고요. 여러분들 계시는 동안 전북대학교 학생들 그리고 저기 과학대학교 관호대학교 학생들도 참여를 하고요. 이제 한국 대학에서 가는 학생들은 그렇게 일부 있고요. 나머지 또 개인적으로 온 학생들, 그다음에 외국에서 온 학생들이 거의 한 250명 정도 차서 돌아갈 거예요. 있는 기간 동안. 그래서 전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휴일날 제외하고는 평일 일정이 소화가 될 거고요. 지금 가 계시는 동안 휴일이 딱 두 번 있는데요. 한 번은 크리스마스 날이고요. 한 번은 1월 1일 새해 첫날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어차피 월요일날 일정은 휴일이든 아니든 똑같아요. 그래서 월요일날 첫날 일정 오리엔테이션하고 레벨 테스트하고 쇼핑하고 이런 시간은 월요일날 그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수업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일정 중에 여러분들이 수업을 빠지는 날은 1월 1일 하루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금요일까지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필리핀 같은 경우에 좀 대통령령으로 갑자기 2, 3일 전에 공휴일이 뭐 생기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럴 경우 저희가 휴일이 너무 많아지면 당연히 저희가 보강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요. 그런 것도 혹시 있을 수 있으니 좀 미리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항공은 여러분들이 협조를 잘 해주셔서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됐고요. 출국 일정은 12월 23일 날 토요일 날 제주항공으로 이소정, 정희진 학생 2명이 출발을 할 거고 하현지 학생은 24일 날 하루 늦게 같은 항공편으로 나갈 겁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일정은 이소정, 정희진 학생이 일요일 날 들어오시고 그러니까 토요일 날 밤에 공항에 가는 거죠. 차현지 학생은 이게 토요일인데 오타에 있었네요. 예, 토요일인데 금요일 날 밤에 공항 가는 일정으로 저희가 공항 샌딩까지 다 진행을 해 드릴 겁니다. 공항이 새벽 2시 비행기면 11시 반까지는 공항에 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숙사에서 늦어도 10시 반이나 11시 정도 출발할 수 있게끔 저희가 차량 준비할 거고 그때 이제 저희 학원 차량 탑승하고 공항까지 저희가 잘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혹시 항공 일정은 이상 없죠? 네. 네. 그리고 준비물은 뭐 일반적으로 해외여행 가보셨겠지만 해외여행 조금 길게 가신다고 생각하고 준비하시면 돼요. 그대로 준비하시면 되고 동남아 여행 가는데 내가 조금 길게 간다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여권 당연히 필요할 거고요. 출국날 여권이 없으면 출국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 항공권 끊어놓은 거 이티켓 종이로 출력해도 되고 아니면 핸드폰에 그냥 저장했다가 그대로 보여주셔도 됩니다. 아니면 요즘에는 여권만 보여주면
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바로 티켓팅을 해줍니다. 단지 티켓이 필요할 때 언제 필요하냐면 세부 공항에서 나중에 나올 때 필리핀 공항은 티켓이 없으면 공항 안에 못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 김해공항 같은 경우에는 티켓이 없어도 공항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친구 티켓팅 할 때 옆에서 있어줄 수 있는데 필리핀은 아예 못 들어가요. 그래서 티켓을 보여주고 들어가야 되니까 꼭 핸드폰에라도 저장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필리핀에서 입국 심사 받을 때 거의 그럴 일은 없지만 돌아오는 티켓 보여주세요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때 이제 핸드폰 이미지 보여주셔야 되니까 종이로 출력하면 가장 좋고 아니면 최소한 핸드폰에라도 저장을 해놓는 게 좋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저 위에 여권도 사진 찍어서 따로 폴더 만들어서 여권, 항공권, 그다음에 입하와 가서 여행자 보험 증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 해외 연수 폴더로 딱 해서 저장해 놓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입하와 가서 픽업 확인서는 나중에 저희가 보내드릴 건데요. 이거는 필수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없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보내드리면 그냥 저장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행자 보험 증서도 지금 아직 가입은 안 됐는데 저희가 나중에 가입해서 다 보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따로 여행자 보험 가입할 필요 없어요. 저희가 보내드린 걸로 다 소화되게끔 저희가 보내드릴 거니까 따로 가입할 필요 없이 증서만 잘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문 백신 접종 증명서도 올해 한 9월부터 없어졌습니다. 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았던 코로나 관련 서류가 영문 백신 접종 증명서였는데 지금 완전히 다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코로나 관련된 건 완전히 종식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트래블이라고 해서 이거는 전자 입국 신고서 및 검역 신고서인데요. 예전에 코로나 전에는 이 전자 입국 신고서나 검역 신고서도 기내에서 종이로 썼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전자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이트래블로 미리 등록하고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QR코드만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됩니다. 자, 이 QR코드는 지금 등록할 수가 없고 출국 3일 전에 발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한 5일 전에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추후에 한 번 더 QR코드 받으세요라고 공지하면 그때 여기 사이트 참조해가지고 발급하시면 되고요. 하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한 번 더 추후에 발급할 때쯤에서 한 번 더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발급 받아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여행보험 증서고요. 이렇게 보험을 가입해서 안내를 드릴 거예요. 보험에서는 에이스 화재보험이고 여행자 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해외 의료입니다.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서 해외 의료비, 병원 치료를 받았을 때 얼마까지 보상이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한테 들어가는 보험은 건당 3천만 원까지 치료비가 보상되는 보험을 가입을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감기가 너무 심하게 걸려서 열이 안 떨어져서 병원에 가서 입원했더니 하루 이틀 입원하고 왔더니 3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전액 보상이 되고요. 또 친구랑 놀다가 넘어져서 팔이 금이 가거나 부러져서 기부스를 했어. 마찬가지로 치료비 전액 보상되고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맹장 수술을 해야 될 상황이 생겨서 필리핀에서 맹장 수술을 하게 됐어요. 마찬가지로 병원비 보상이 됩니다. 상해와 질병에 따라서 일어나는 치료실비는 100% 3천만 원까지. 건당 3천만 원이기 때문에 질병이 건에서 다 3천만 원씩이에요. 3천만 원짜리 3개 받으면 9천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론상 그렇다는 거고 안 되는 부분이 치과 치료, 그다음에 미용 치료, 그다음에 안과 치료 이런 것들은 안 돼요. 원래 있었던 질병, 충치 치료 이런 건 안 됩니다. 근데 치과가 중에 되는 거는 내가 넘어져서 이빨이 깨진 거는 돼요. 그거는 상해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병원을 갈 때 얘기를 잘해야 돼요. 혹시나 치료실 가면 저 원래부터 아파서 이런 얘기는 하지 말고 그냥 여기 와서 넘어져서 아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이 돼야 보상이 잘 될 수 있다는 점 한 번 더 참고해 주고요. 그다음에 배상 책임. 내 과실로 인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입혔을 때 3만 원까지 자기 부담금 1만 원 제외하고 그다음에 내 휴대폰 손해. 내 거 핸드폰이나 노트북이 파손되거나 도난당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휴대폰 손해 방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사항들은 전부 다 증빙 서류와 영수증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냥 지나가다가 나 핸드폰 잊어버렸어요. 돈 주세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소명 자료가 필요하다는 거고 일반 분실은 안 돼요. 내 과실로 인한 분실은 안 되고 사건 사고로 인한 파손 또는 도난 이 사건에 대해서만 보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핸드폰 분실이나 도난 사고나 파손 사고는 하도 많아가지고 예전에는 더 높았는데 지금은 개당 20만 원까지밖에 안 됩니다. 또 이동통신 단말기 핸드폰은 10만 원까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물론 이제 10만 원이라도 받아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 참고만 하시고요. 특히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고가 핸드폰 분실, 파손이거든요. 물에 빠뜨리거나 잊어버리거나 이런 사고들인데 보상 받아봤자 10만 원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꼭 잊어버리지 않게 잘 관수를 보관을 하셔야 되고요. 관리를 하셔야 되고 핸드폰을 잊어버리면 사실 돈 문제만의 문제는 아니죠. 뭐 안에 있는 자료라든가 사진이라든가 모든 뭐 생활 자체가 마비될 정도이기 때문에 핸드폰 관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좀 잘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상 처리는 저희가 해드릴 수가 없고요. 학생들이 전부 다 보험사에 직접 연락해서 처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개인정보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연락처대로 연락하셔가지고 영수증만 잘 챙겨서 연락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플로도 이렇게 다 접수가 되니까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 증서는 출국 전에 가입해서 제가 올려드릴게요. 현지 비용. 자, 비용 안내를 드리겠지만 210만 원이 프로그램 비용이고요. 이 비용이 납부가 되면 추후에 이제 동아대학교 장학금은 동아대에서 절차대로 받으시면 되겠고 이거 말고 이제 들어가는 비용이 딱 전기세가 들어가요. 전기세가 들어가는데 전기세가 한 1인당 한 3만 원, 5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전기세는 적게 쓰면 조금 나오고요. 많게 쓰면 10만 원 이상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인실이기 때문에 둘이 나눠서 내게 될 거고요. 방마다 계량기가 다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 들어가는 날 체크하고 나오는 날 체크해서 다 공지를 드리기 때문에 이거는 오차 없이 정해진 대로만 납부하시는데 방마다 어떤 방은 정말 좀 적게 쓰고 어떤 방은 좀 많이 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껴 쓰는 게 좋고요. 특히 수업할 때 에어컨 끄고 가시고 필요할 때만 켜고 하시면 조금 더 절약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학생들은 나갈 때 깜빡 잊었는지 아니면 일부러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나갈 때마다 에어컨 그냥 안 끄고 나가면 전기세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필리핀은 전력량이 굉장히 부족해요. 전력 소모량은 많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1년 내내 더우니까 에어컨 얼마나 떼겠어요? 그래서 전력량이 부족해서 전기세가 굉장히 비싼 나라입니다. 그래서 전기세를 막 낭비하면 뭐 개인의 금전적인 지출도 있지만 필리핀 전체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좀 전기 절약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용돈.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용돈인데요.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4주 정도 있을 때 한 400에서 800달러 정도를 준비하라고 해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될 건데 적게 쓰면 50만 원 미만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밥 삼시세끼 다 나오고 하기 때문에 사실 돈 쓸 일이 없어요, 거의. 근데도 거기까지 갔는데 뭐 집사람에 있다 올 수는 없잖아요.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뭐 외식도 하고 뭐 쇼핑도 하고 마사지도 받고 뭐 여학생들은 좋아하는 네일 아트나 페디큐어도 좀 하고 그다음에 주말에 오슬로우의 고래상어로 보러 가고 호핑 투어도 해야 되고 또 심지어는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을 받는 학생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이제 비싸지는 거죠. 그래서 개인차가 너무 심한데 그래도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부족하면 또 국제 체크카드 통해서 부모님한테 좀 용돈 받아서 좀 더 쓸 수 있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 달러로 준비해 가시면 현지에서 페소로 다시 바꿔 쓸 건데요. 미국 달러는 지금 바꿔놔도 나중에 또 지나도 문제 안 돼요. 언제든지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뭐 페소는 그렇다 치더라도 미국 달러로 바꿔 가시면 되니까 좀 부담 없이 좀 넉넉하게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추천을 드리고요. 이 숙사 내에서 페소는 저희가 아이디 카드, 학생증에 전부 다 보관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기숙사 내에서 현금 가지고 다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넉넉하게 환전하고 저희 오피스에다가 충전시켜 놓고 나중에 필요할 때 또 빼서 쓰고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기숙사에 있는 매점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저희가 카드로 다 결제가 돼요. 우리 그 포스 시스템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분실 위험도 많이 없으니까 돈은 좀 넉넉하게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필리핀 화폐 단위는 페소고요. 1페소는 25원. 그다음에 가장 작은 지폐는 20페소, 우리나라 돈 500원 정도 되고요. 가장 큰 지폐는 1000페소, 25,000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동전은 정말 쓰면 막 집만 돼요. 그러니 최대한 쓸 때 있을 땐 빨리빨리 써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원화에서 페소로 바로 바꾸지 않고 미국 달러를 경유하는 이유는 이렇게 미국 달러를 바꿨다 현지에서 페소로 바꾸는 게 환차손이 더 적어요. 그래서 동남아는 미국 달러를 더 우대해주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제가 페소, 1000페소를 그냥 하나로 바로 살 때하고 미국 달러를 거쳐서 할 때하고 차이가 좀 납니다. 금액이 커질수록 차이는 더 커지겠죠. 그래서 가격 보면 미국 달러 갖고 가시면 되고요. 혹시 삼촌이나 아빠나 뭐 필리핀 여행 다녀오신 분이 남은 페소가 있어서 좀 주시면 그거는 챙겨가시면 됩니다. 가서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뭐 페소로 환전할 필요는 없으니까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 제가 가장 많이 쓰고 학생들한테 추천드리는 카드가 트래블 월렛 카드입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 끝나시면 어플에서 트래블 월렛 검색하면 어플이 나오거든요. 다운 받아 두시고 회원 가입하시고 실물 카드 신청하시면 3, 4일 뒤면 지금 나올 거예요. 하얀 실물 카드가 나올 텐데요. 이 실물 카드를 쓰니까 너무 편하고요. 이 카드로 카드 결제 되는 데는 카드 결제도 되고 또는 거기서 ATM에서 현금 이체도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옛날처럼 무조건 현금을 가져야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트래블 월렛 카드에는 일부는 달러 이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래블 월렛 카드 사용 방법은 유튜브에 보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이 트래블 월렛 말고 또 하나은행에서 나오는 트래블 로그라는 카드가 있어요. 이것도 거의 기능이 비슷한데요. 트래블 로그는 결제은행이 하나은행만 되는 거고 이 트래블 월렛은 카카오뱅크, 농협, 무슨 부산은행 다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트래블 월렛이 좀 더 활용성이 좋지 않나 싶어서 제가 여기 넣었습니다. 자, 준비물은 이거 보시고 준비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좀 여행 길게 간다 생각하고 준비하시면 되고요. 출국 전에 미리 받아내야 될 어플들이 좀 팝하거나 구글 번역기 미리 받아놓고 오프라인 저장해 놓으면 데이터가 되지 않아도 쓸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구글 맵도 미리 오프라인 저장 시켜 놓으면 인터넷이 안 돼도 쓸 수가. 그리고 안경이나 렌즈 끼는 학생들은 넉넉하게 여유분 챙겨 가셔야 되고요. 현지에서 안경 맞추기 힘들고 비쌉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렌즈, 식염수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미리 좀 넉넉하게 챙겨 가시면 좋습니다. 선글라스, 모자, 수영복 이런 것들도 당연히 필수고요. 자외선 차단 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면용품은 현지 가기 전에 조금만 챙겨 가시고요. 도착하시면 현지에서 쇼핑할 때 소포장으로 조그맣게 포장되어 있는 거 많이 있으니까 현지에서 구입하고 쓰셔도 되고요. 한국에서 많이 챙겨야 될 거는 면제품이에요. 속옷, 양말, 수건 이런 것들은 한국에서 넉넉히 가져가시고 나중에 올 때 짐 되면 버리고 오시면 됩니다. 특히 현지에서 면제품 사면 면이 안 좋거든요. 라고 그러니까 한국 거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긴 바지, 긴 팔옷 준비해 가시는 게 좋고요. 물론 이제 겨울에 가니까 입고 가겠지만 에어컨 바람 때문에 쌀쌀할 수 있으니까 두꺼운 옷도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구급약은 모기약, 지사제, 소화제, 구악감기약 등등 어, 조금 챙겨가시면 되고요. 학교에도 학원에도 1층에 양호실이 있어서 간단한 상비약은 또 받을 수는 있는데요. 한국 약들이 확실히 효과가 좋아서 좀 미리 챙겨가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대량의 약을 가져가실 일이 있다면 혹시 꾸준히 먹어야 될 약이 있다면 영문, 처방전 꼭 필요하고요. 혹시라도 또 가루약이라면 더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약국에서 그냥 포장된 약 없어도 되지만 거기에 설명서가 다 있으니까 뭐 조제약이라든가 또 한약국에서 나오는 약 같은 거는 처방전이 있어야 됩니다. 해관 검사할 때 걸려서 다 뺏기거나 벌금을 물어야 될 수 있으니까 꼭 처방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산이나 알람시계, 옷걸이 등등 멀티탭, 보조 배터리 등등 가져가시면 유용합니다. 그리고 조그만 손 선풍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가져가시면 좋고요. 현지에 살려면 다 비싸니까 있으면 가져가시면 좋아요. 어떻게 보면 젠더 있어요. 저는 이 11배 형태 이게 지금 필리핀의 전압 형태거든요. 기숙사에
기숙사 건물도 오래됐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꽂아놓고 이 멀티탭 하나를 꽂아놓으면 이 멀티탭에 나머지 전자들이 다 꽂을 수가 있으니까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저희가 이제 최근에는 방마다 이렇게 멀티탭 하나씩 다 넣어놔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없어도 학원에서 빌려 쓸 수 있습니다. 또 준비물 중 하나가 그랩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카카오 택시 같은 그랩 어플이고요. 이 그랩 어플은 필리핀뿐만 아니라 동남아에서 가장 많이 쓰는 우버를 밀어낸 어플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카카오 택시 때문에 우버가 밀렸다면 동남아에서는 그랩 때문에 우버가 밀렸습니다. 그랩을 설치해 놓으면 우리 카카오 택시 쓰는 것처럼 똑같이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결제 카드도 아까 발급했던 트래블 원래 카드를 결제 카드로 넣어놓으면 가장 유용합니다. 신용카드 넣는 것보다 훨씬 더. 그래서 그랩 어플도 미리 다운로드 받고 회원가입하고 결제카드 등록까지 해놓고 가는 게 좋아요. 현지에서 필리핀 유심으로 갈아 낀 다음에 하려면 또 인증 자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출국하기 전에 미리 설치해두고 인증 마치고 카드까지 등록해 놓는 게 좋습니다. 텀블러 당연히 필요해요. 저희가 정수기가 학원 곳곳에 있는데 식수는 꼭 정수기물, 생수만 마셔야 됩니다. 현지에서 먹는 수돗물을 먹는다거나 그냥 서비스 워터로 나오는 일반 물을 먹다가 배탈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미네랄 워터만 먹어야 되니까 텀블러 챙겨가면 아주 유용하고요. 그다음에 상비약은 저 같은 경우에 출장 가기 전에 이렇게 제조약을 약국에서 받아가요. 그 이유는 이렇게 밑에 이것처럼 사서 가는 약도 있지만 이 약들이 확실히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수화물 챙길 때 제주항공은 지금 기내 10kg, 위탁 수화물 15kg예요. 티웨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물건을 준비하시면 되고요. 수화물 크기 규정이 있지만 이거는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중에 나오는 제품들이 다 규정에 맞게 나와 있기 때문에 28인치 정도 큰 거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큰 가방 하나에 작은 가방 하나, 기내용 가방 하나 이렇게 커플로 2개 준비하셔도 되고 큰 가방 하나에 백팩이나 노트북 가방 그런 거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짐 쌀 때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이 있고 위탁수화물 금지 물품이 별도로 있어요. 이거 다 참고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게 액체. 기내에는 액체가 못 들어갑니다. 100ml 이상 되는 큰 거. 100ml 미만은 괜찮아요. 네, 큰 물건들은 위탁수화물로 보내는 거고 위탁수화물을 못 보내는 건 배터리 같은 겁니다. 그래서 휴대용 라이터나 배터리 같은 거는 꼭 기내로 챙겨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짐 쌀 때 좀 챙겨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김해공항 제가 자료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김해공항 뭐 작기 때문에 공항 2층 들어가면 그 체크인 카운터가 있을 거고 체크인 카운터에서 출국 심사 받으시고 짐 보내시고 게이트 가서 비행기 탑승하시면 되고요. 공항 갈 때는 꼭 넉넉하게 최소 2시간에서 3시간 전에 일찍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탑승할 때 저 같은 경우에 24일 아침에 이제 세부로 가는데요. 이제 저보다 하루 일찍 가는 친구들도 있고 또 늦게 오는 친구도 있는데 비행기 타기 전에는 단톡방에 꼭 탑승했다고 꼭 남겨주셔야 저희가 픽업 하는 직원들이 또 체크하고 하기 때문에 꼭 이동할 때는 실시간으로 소식을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입국 신고서하고 검역 신고서가 이트래블이라고 전자로 바뀌었다고 했고요. 지금 딱 남아있는 종이 신고서가 세관 신고서입니다. 이 세관 신고서는 추후에 제가 이미지 잘 보이게 편집해가지고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다운 받아놨다가 기내에서 승무원이 세관 신고서 나눠주시면 그때 보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리핀 세관 검사가 예전에 정말 악명이 높았거든요. 말도 안 되는 세금을 부과하고 물건을 뺏어가고 이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근데 최근에는 거의 없어졌는데 약간 좀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 우리 학생들 갈 때가 12월 24일, 23일 때가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잖아요. 필리핀의 가장 큰 명절이 크리스마스와 새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들떠있고 돈이 많이 필요할 때예요, 이때가. 그래서 세관 직원들도 혹시 모르게 삥 뜯을 수 있거든요. 우리 좀 말로 말도 안 되는 걸로 세금을 내라 또는 물건을 못 가져간다.
너 이거 얼마짜리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면세점 쇼핑은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면세점에서 화장품 같은 걸 샀다. 그러면 봉투를 다 뜯어서 가방에 넣어서 쓰고 있는 물건처럼 가져가야 돼요. 그래야 검사를 안 걸립니다. 최대한 줄이는 거죠, 확률을. 근데 이제 그거 모르고 그냥 면세점 봉투 그대로 들고 가면 금액과 상관없이 너 이거 얼마야? 돈 내. 그러면 이제 다른 학생들 다 나갔고 픽업 담당자 밖에서 기다리고 있고 친구들 기다리고 있는데 나 혼자 걸려 있어가지고 뭐 나도 문제지만 다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미안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냥 100달러 막 주고 나오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100달러면 10몇만 원 되기 때문에 너무 아깝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면세점 쇼핑을 안 하는 게 좋고 하더라도 다 뜯어서 쓰고 있는 물건처럼 가져가셔야 걸릴 확률이 적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이게 필리핀 세부 공항 단면도인데요. 2층에서 내리거든요. 내려서 사람들 쭉 따라가면 여기 입국 심사장입니다. 그래서 줄 서서 입국 심사를 받으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저녁 비행기 타고 가기 때문에 그 비슷한 시간에 비행기들이 많이 도착해서 심사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 부분 조금 감안하시고 뭐 짧게는 1시간, 길게는 2~3시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밖에서 여러분들 늦게 나오는 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밖에서 픽업 나오신 분들은 다 끝까지 나올 때까지 기다리니까 나 떼어놓고 가면 어쩌지 이런 걱정 하실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유 있게 기다리셨다가 입국 심사 받으시고 나가면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가면 이거 짐 찾는 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 나와 있을 거예요. 필리핀 직원들 다 찾아놓거든요. 근데 여기서 내 짐 가방 찾을 때 부산공항에서 붙여졌던 짐 태그가 꼭 필요해요. 이게 없으면 내 거 이제 확인을 못 하기 때문에 바로 또 못 찾아오고 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짐 택 버리지 말고 탑승권 잊어버리지 말고 잘 보관했다가 여기서 보여주고 짐 찾아가지고 여기 세관검사 통과하고 나가면 바로 저희 직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 뭐 이렇게 봐서 그렇지 사실 막상 가보면 너무 쉬워요. 너무 쉽고 뭐 따로운 길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앞 사람만 줄 따라가시면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 여기 입국 심사 받을 때 입국 도장 여기 도장 30일짜리 꼭 찍어야 된다고 그랬죠. 필리핀은 무비자 30일인데요. 여권에 도장 안 받고 나오면 입국 심사를 안 받은 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커져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꼭 도장 찍어주는지 확인하고 나오셔야 되고요. 와서 짐 잘 찾고 여기가 세관검사거든요. 여기에서 가방 엑스레이 한번 통과시키고 나오시면 끝입니다. 그래서 나가면 사람들이 쭉 일렬로 줄 서 있는데요. 여기 오른쪽에 보이죠? 여기가 지금 픽업장이거든요. 사진 보이는 것처럼 여기 나와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CPS라는 피켓 들고 나와 있는 직원한테 동아대학교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저희가 확인하고 저희 픽업 차량으로 안내를 도와주실 겁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시간에 도착하는 학생들은 같이 픽업을 하기 때문에 제가 먼저 나오면 조금 다른 친구들을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을 조금 양해 부탁드릴게요. 음. 이게 신입생 첫날 일정이고요. 12월 25일 날 월요일 날 진행되는 일정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이 휴일이든 아니든 이 일정은 동일하게 진행되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25일 휴일은 크게 의미 없다고 한 거고요. 이 레벨 테스트랑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쇼핑몰 투어까지는 그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현지에서 다시 한번 안내 드릴게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업, 중간에 모니터, 레벨 테스트, 마지막 졸업식까지 하고 우리 그 차현재 학생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날 수업 끝나고 함께 이제 공항으로 가게 될 거고 어, 나머지 이소정 학생, 정희진 학생은 토요일 날 쉬었다가 토요일 날 밤에 공항 가는 일정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말에는 개인 일정이기 때문에 따로 일정이 없어요. 자유롭게 액티비티 일정 잡으시면 되고요. 미리 세부 액티비티 찾아보고 예약을 하셔도 되지만 예약까지는 굳이 필요 없을 것 같고 왜냐면 현지에서도 일정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 나 혼자 가려고 했다가 나중에는 친구들이 공부한 데가 또 생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예약하지 말고 내가 뭐 할 거다. 첫 주차에 뭐 할 거고 두 주차에 뭐 할 거다 정도만 미리 좀 짐작해놓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예약하는 방법은 현지에서 친구들과 상의해서 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루 수업 일정표예요. 아침 8시부터 수업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9시까지 오후 5시까지 총 9교시가 진행이 되는데 이 수업 시간 중에 여러분들은 7시간을 하게 됩니다. 자, 맨투맨 4시간 들어가 있고요. 그룹 수업 1대4가 2시간 들어가 있고
1대8이 1시간 들어가 있어요. 대그룹 2시간은 선택입니다. 이 대그룹은 이 9시 이전에 저녁 먹기 전에 진행이 될 수도 있고요. 저녁 먹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잘 참고하시고 보통 학생들이 이 저녁 먹고 수업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가급적이면 저녁 시간 안에 다 수업이 마무리되면 가장 좋고 그렇게 되면 이제 수업 끝나고 외식도 밖에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녁 먹기 전에 수업이 다 끝나는 걸 많이 선호하시는데 일단 정규 수업은 저녁 먹기 전에 끝날 건데요. 이 대그룹 수업은 저녁 이후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점 좀 참고하셔서 결정하시면 되겠고요. 대그룹 수업 2시간은 선택입니다. 원하시면 들어도 되고 없더라 하셔도 됩니다. 성적에 영향이 없어요. 출석률에 영향 안 미칩니다. 그랬더니 7시간은 꼭 의무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대신. 자, 그룹 수업은 레벨에 따라 나눠질 거고요. 그룹 수업 1대4, 1대8 중에 1대8은 원어민 수업입니다. 캐나다, 호주, 미국에서 오신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한테 듣는 수업이 될 거고요. 출석률 90% 이상 지켜주셔야 저희가 성적표가 나가고 수료증이 나갑니다. 이게 없으면 동아대학교 장학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건 몰라도 출석률은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출석률 성적표 나갈 거고요. 외출, 저희가 평일날 외출 가능합니다. 근데 평일날은 10시까지 복귀를 하셔야 되고요. 주말, 금요일이나 토요일은 밤 자정 12시까지 복귀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어기면 저희가 벌점이 나갈 거고 벌점이 누적이 되면 퇴교를 합니다. 이 규정은 다 잘 지켜주셔야 돼요. 왜냐면 학생들이 거의 200명 넘게 있기 때문에 한 명 한 명 사정을 봐주면 다른 학생도 모두 안 지키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까다롭게 보기 때문에 꼭 외출하더라도 부탁하는 시간은 잘 되고요. 주말 외박은 당연히 허가가 되고요. 미리 사전에 어디 갈 거라고 보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세부 와공 근처에 이렇게 쇼핑몰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필리핀은 쇼핑몰 문화입니다. 날씨가 덥기 때문에 실내 안에 들어가서 쇼핑하고 밥 먹고 영화 보고 이런 게 모든 쇼핑몰 안에서 다 해결이 돼요. 쇼핑몰은 굉장히 많으니까 골고루 다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로빈슨 갤러리아몰은 차로 5분 학원에서 SM몰은 10분, 아얄라몰도 15분 정도, SN 시사이드몰도 15분 정도로 15분 거리에 차로 쇼핑몰들이 많이 있고요. IT파크도 학생들이 많이 가는 지역이고 세부의 유명한 야시장이 이 IT파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맛집이나 카페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데가 또 IT파크고요. 짝퉁 시장도 있는 파크몰도 근처에 있고요. 학생들이 아프면 찾아가는 시메드, 그러니까 세부대학교 병원입니다. 병원도 20분 거리 정도 거리고요. 또 한인마트가 또 근처에 있기 때문에 멀지 않은 곳에 있기 때문에 한국 음식 가져가실 필요 없어요. 저희가 저희가 식당도 거의 한식 위주로 나오고 또 사 먹고 싶으면 밖에 나가면 뭐 짜장면집, 김치찌개집, 짬뽕집, 고깃집, 삼겹살집 다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 다 한국 음식 드실 수 있습니다. 한국 과자나 뭐 라면 다 있어요.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세부의 관광지는 전부 다 이 막탄섬에 있습니다. 막탄섬에 있고요. 이 부분은 제가 일단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또 세부 광역 세부의 주변에 이렇게 갈대가 많이 있거든요. 모알모알 가와산 폭포 캐녀닝 프로그램도 있고 오슬로 고래상어도 한 3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고래상어도 유명한 데가 있고요. 세부 시티에도 볼 데가 있고 보홀섬도 학생들이 1박 2일 코스로 많이 다녀오는 곳입니다. 이 막탄섬 근처에 해양 스포츠, 뭐 스쿠버 다이빙이라든가 호핑 투어 같은 건 이 세부 근처에서 다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호텔 예약이나 투어 예약하는 어플들입니다. 그래서 뭐 다 잘 아시겠지만 한번 넣어놨으니까 보시면서 비교해 보셔서 나한테 맞는 어플들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부에서 대표적으로 하는 액티비티들 좀 넣어놔봤습니다. 이분들 참고하셔서 용돈 준비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넣었으니까 그래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아일랜드 호핑 투어는 저희 동아대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저희 대학에서 온 학생들한테는 제가 서비스로 드릴 거예요. 날짜는 아직 안 나왔는데 저희가 날짜를 잡아서 공지하면 그 날짜에는 학생들 원하는 학생들 저희가 데리고 호핑 투어를 다녀올 거기 때문에 호핑 투어는 따로 예약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른 것들은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부, 동남아 하면 마사지죠. 치바스파나 페이쉐드 마사지 저희 학생증 가져가면 20%씩 할인되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다니면 되겠고요. 근처에 학원에서 걸어서 5분 정도 거리에 누아타이라고 또 현지 로컬 마사지 샵이 있습니다. 1시간에 한 10,000원 정도 하는 전신 마사지 받을 수 있는 곳이 근처에 있어서 필요하시면 받아도 되겠습니다. 세부 맛집들 워낙 유명하니까 이건 인터넷에서 한 번씩 찾아보시고요. 필리핀 데이터 유심 마찬가지로 저희 대학에서 온 학생들한테는 저희가 유심과 데이터 24기가는 무료로 드릴 겁니다. 그래서 따로 유심 구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가 도착하면 나눠드리고 가입하는 방법 안내드립니다. 예방접종은 크게 필요 없을 것 같고요. 학원에 클리닉, 간호실, 간호사 상주하는 클리닉이 있고요. 기숙사는 2인 1실 쓰게 될 거고요. 기숙사에서 쓰는 소모품만 개별적으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냉장고 필요하시면 렌탈 가능하고요. 학원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게 외관 모습이고요. 안쪽 모습입니다. 안쪽에 수영장 있고 복도, 그리고 2인실 이런 방 실제로 쓰게 될 거예요. 시설은 좀 오래됐지만 공간이 좀 넓어요. 옷장도 공간도 수납 공간도 충분히 있고 그 안에 욕실, 화장실이 있고요. 에어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멀티탭 저희가 방마다 하나씩 넣으니까 필요하시면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기숙사 방 영상으로 찍은 모습입니다. 오래되긴 했어도 깔끔하게 또 관리하고 있고 저희가 청소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방역도 하고 있기 때문에 4주 정도 지내시는 데는 큰 불편함은 없으실 거예요. 음, 개미나 바퀴벌레 나오면 오피스 얘기하면 바로바로 수압 체크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거고 필리핀이 수압이 좀 약해요. 그래서 여학생들 머리 긴 학생들이 좀 많이 불편해 하시는데 좀 이해는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이 정도 시설입니다. 이렇게 그 외쪽에 있으면 이렇게 좀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또 연말에 행사가 많아가지고 그 부분 양해 부탁드릴게요. 음. 일단은 매일 삼식, 뷔페식으로 다 제공이 될 거고요. 식수 제공이 되고 세탁은 주 2회 세탁을 진행해 드립니다. 세탁이 저희가 지금 1월 1일부터 유료로 바뀌는데요. 원래 무료였다가 우리 대학생들은 돈 추가 차지 없이 계시는 동안 무료로 진행해 드릴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와이파이 다 되고요. 속도는 많이 느려요. 와이파이는 이해하시고요. 이게 식당 실제 사진 모습인데요. 이런 식으로 뷔페 음식이 나오고 고기나 채소, 나물 같은 거, 과일도 망고까지는 아니더라도 귤이나 사과, 파인애플 정도는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빵도 아침에는 다 있고요. 이렇게 고기 종류나 어, 보통 돼지고기, 해산물 이렇게 거의 매일 나와요. 이게 빨래해서 맡기고 찾는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건조까지 다 해서 봅니다. 육사 매점 있으니까 간단한 것들은 이용하시면 되고 카페도 어, 커피 정도는 사 드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스터디룸, 흡연실 따로 있고요. 매점이고 카페고 헬스장은 월 1,000페소, 25,000원 정도 내야 이용할 수 있고요. 대신 이제 교과실이나 이런 것들은 다 무료로 프로그램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코치 선생님들이 매일 있기 때문에 저녁에 운동 필요하신 분들은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수영장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헬스장이고 저녁 운동 프로그램 시간표입니다. 보안 방역. 이 가든 선생님이 24시간 지키고 있어요, 문을. 그래서 학생들이 나갈 때는 학생증을 맡겨야 되고, 올 때는 학생증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증을 안 찾아간 학생들은 기숙사에 복귀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들은 벌점이
바로 나갑니다. 비용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210만 원은 출국 4주 전가니까 지금 4주 전이 지났죠. 그래서 늦어도 이번 주까지는 210만 원씩 해당 계좌로 납부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장학금은 동아대학교 절차대로 하면 될 것 같고, 현지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변기세 3만 원에서 5만 원, 그리고 개인 용돈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환불 규정은 한번 확인하시고요. 필리핀 안전수칙이나 이런 부분들은 현지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기 주요 연락처 이 부분은 제 연락처만 있으면 될 것 같긴 한데 이 부분은 캡처 또는 뭐 사진 찍어서 가족들 있는 단톡방에 또는 엄마 아빠한테 보내주시고, 학생들이 간혹 가다가 여행기가 이게 조금 외곽 지역 나가면 데이터가 잘 안 돼서 카톡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수영장에 있어서 카톡을 몇 시간씩 확인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그 시간대가 맞으면 걱정을 하시겠죠. 바로 연락이 안 되니까. 그럴 경우는 이제 걱정을 하시는데, 그러지 말고 저한테 카톡이나 문자나 전화를 주시면 제가 학생들 위치나 현지 상황을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제 연락처를 편하게 알려주세요. 저한테는 언제든지 연락 됩니다. 그리고 학원 내에 있는 생활 규정인데요. 이 부분은 현지에서 안내 드릴 거니까 한 번 더 보시고 미리 그냥 이런 규정들을 지켜야 되겠구나 하고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마무리할 게 좀 길어졌네요. 네. 편하게 질문 주세요. 마이크 켜도 됩니다. 저 질문 네, 있는데요. 말씀하십시오. 저희 원래 신청 프로그램 안내문에는 봉사활동이 있었는데, 네, 봉사활동 있어요. 봉사활동, 있어요? 네, 지금 네. 날짜는 안 정해졌고요. 저희가 봉사활동을 정해서 공지가 나가거든요. 네. 그러면 그게 학생들 참가비가 있어가지고 학생들 편한 대로 아, 신청하셔가지고 참가하시면 되고요. 사전에 네. 정해지는 대로 저희가 공지를 미리라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말씀 주세요. 그 봉사활동 혹시 참가비는 어느 정도 있나요? 보통 한 1,000페소 정도 돼요. 25,000원에서 3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게 이제 어떤 비용이냐면 타비, 그다음에 뭐 식사비, 그리고 현지 이제 봉사활동 갈 때 보통 고아원이나 초등학교 이런 데 가거든요. 선물 같은 거 구입하는 비용, 그 정도 비용 나올 거예요. 2만 원, 3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있으세요? 혹시 그 유심이랑 데이터를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24기가까지. 예. 그거 이외로 추가로 쓰려면은 음. 돈을 따로 그렇죠. 이제 지급을 하면 되나요? 유심은 당연히 이제 개통을 위해서 필요한 거고요. 유심을 드리면 저희가 300페소짜리 카드를 충전을 시켜드릴 건데, 데이터 한 달 동안 24기가 쓰는 프로모션이 299페소예요. 이제 그걸 충전시켜버리면 한 달 동안 24기가 쓰는 거고, 부족하다. 그러면 추가로 구입하셔서 쓰면 됩니다. 보통 100페소, 300페소, 500페소 단위로 충전하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2,500원, 7,500원, 한 만 원, 12,000원 정도 단위로 충전하니까 필요한 것만큼만 쓰시면 됩니다.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그 질문은 있는데요. 네, 그, 수업 일정표 설명해 주실 때 네네. 7시간 이상 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7시간. 네. 네, 이게 그 혹시 스페셜 클래스를 7시간 이상 들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1대1 4시간하고 1대4 2시간, 1대8 1시간. 이게 7시간이거든요. 그 하루에 7시간 이상만 들으면 되는 거죠? 네, 그것만 듣고 만약에 더 들을 거면 9시간까지 스페셜 클래스를 선택하면 되는 거고, 네네. 스페셜 클래스를 듣고 다른 걸 뺄 수는 없어요. 네네. 1대1, 1대4, 1대8까지가 의무 수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또 있으실까요? 혹시 그 기내 수화물이 10kg까지 맞을까요? 맞을 거예요. 그거 제가 알기로는 제주항공이 그렇고요.
그 부분은 항공사에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10km인데 보통 기내 수화물은 무게를 잘 안 재요. 그래서 좀 넘어도 괜찮습니다. 대신 이제 위탁 수화물은 무게를 재기 때문에 요즘 조금 저가 항공사는 특히 까다롭게 보니까 무게를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부족한 부분, 짐이 너무 많을 것 같다 그러면 사전에 항공사 연락해서 신청하면 좀 더 저렴하게 할 거예요. 공항에서 하는 것보다. 음, 이번에 그 3명이라 룸메이트를 지금 2인실인데 다음부터 좀 4명씩 선발해달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애매하죠, 그죠? 그래서 혹시 둘이 원하시면 둘이 배정해드리는데 아니면 다 따로따로 들어가도 됩니다. 랜덤으로 돌려도 돼요. 편하신 대로 카톡 한번 주세요. 저희가 가급적이면 학생들 같이 쓰고 싶다는 학생들을 맞춰주고 있는데 지금 뭐 3명 그리고 뭐 또 동아대 학생들끼리 친하게 지내셔도 좋은데요. 또 다른 친구들도 많이 사귀세요. 가서. 또 궁금한 거 없으면 마무리할까요? 네. 네, 아무튼 오늘 질문 못한 부분들은 추가로 카톡방에서 남겨주시면 되고요. 뭐 내가 궁금한 건 다른 학생도 궁금한 내용이니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남겨주시고 뭐가 되든 간에 단톡방에서 서로 좀 일정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기 납부는 이번 주까지 돼야 되니까 가급적 빨리 해주시면 제가 업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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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